국회의 책무. 이번 주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압력이 노골적입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데이비드 스트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14일과 15일 각각 서울에서 열린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군 수뇌부가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 회의 종료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만료나 한일 갈등으로부터 덕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처리하면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최종 방침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에스퍼 장관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당합니다. 미국 정부가 뭐라고 압박하건 우리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합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형태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하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 대표가 방한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데 이어서 국방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도 넘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은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방위비 5배 인상 요구를 재고하고 갱신 단위도 5년으로 복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도 비판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억 불 규모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며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단호히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가 주눅들 필요가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 비준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내주 예정된 3당 원내대표의 미국 의회 방문과 주요 의회 지도자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역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이 20일 방미하여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우리 국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노골화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비판이 주요할 수밖에 없으나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초 지난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8.2% 인상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2019년도 한국의 국방 예산 인상률이었습니다. 지난 15일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이란 지난 10차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됩니다. 주지하듯이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 예산을 임기 첫 해인 2017년 7.6%, 2018년 8.2%를 각각 증액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기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40조 3,347억 원이었던 국방 예산이 2년 새에 무려 10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국방 예산 증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자충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는 데 대해서 나는 지난 칼럼들에서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 역량 강화라는 미명 아래 국방 예산을 최대로 증액하면서 방위력 개선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무기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방위력 개선비가 전체 국방비 중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평균 증가율 5.3%의 2배를 뛰어넘습니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무기 도입 예산이 늘어나면 1차적인 수혜자는 미국 방위산업체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78%인 35조 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노스롭 그루먼사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보잉사의 대형 공격 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안 등을 막대한 비용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늘었다며 향후 3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까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무기 구매와 관련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로키드 마틴사의 F-35B 도입을 염두에 두고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작전 헬기 2차 사업 역시 로키드 마틴사의 MH-60R 시오크 도입을, 해군은 레이시온사의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인 SM-3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는 혈세 낭비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8월 14일에 발표한 2020에서 2024년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총 290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연간 58조 원이 넘는 국방비가 소요되고 2024년에 군수시장은 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한국은 이미 과도하게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6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외교 통일부 예산은 국방부 예산의 9분의 1 수준입니다. 국방비는 증액이 아니라 감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이 근거 없고 터무니없이 부당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먼저 과도한 국방비 증액을 자제하고 군축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이 아니라 삭감을 주장해야 합니다. 협상을 맡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협상안에 대한 비준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국방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무가 막중합니다.